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991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7월 2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6월 15일입니다. 오늘 명식 신축년 을미월 개유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개유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어저께 임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임수 다음으로 개수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 똑같이 태어난 월령은 미월입니다. 임수가 미월에 태어난 것은 어저께 공부를 한 것이고, 오늘 태어나는 사주 명식은 개수일간이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사주를 볼 때는 항상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가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일간이 어느 월령에 이렇게 태어났느냐를 살펴서 사주를 잘 배합하는 것이 제일 사주를 감명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면서 가장 중요한 방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개죠. 임 다음에 이라고 하는 글자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이 개라고 하는 글자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임이라고 하는 글자, 어저께 공부했던 거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9번째 천간이 되는 것이고요. 오늘 공부하게 되는 개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10번째 천간이 된다. 갑목부터 시작해서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순차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고, 이것은 갑목에서 시작해서 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에서 다시 또 갑목으로 연결되어진다. 그래서 제가 계속 그치지 않고 순환 불식으로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천간이든 지지든 멈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시간이 멈추는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시간이 1초라도 멈추게 되면 여러분들 물론 이제 공상과학 시간에서 영화라든가 이런 또 시간이 멈추는 이런 영화를 볼 수 있는데, 절대적으로 시간이 멈춘다라고 하는 개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딱 멈추는 순간 뭐예요? 별자리든 지구, 태양, 이 모든 만물이 만유 인력이라고 하는 그런 인력 속에서 서로 균형을 맞추면서 서로 돌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 1초라도 멈춘다라고 했을 때는 그 서로 간의 균형이 다 깨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멈춘다라고 하는 개념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임수 다음 오늘은 개수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일은 또 다시 갑목부터 또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어저께 임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임수라고 하는 것도 물이라고 했죠. 수의 개념이고요. 개수라고 하는 것도 수의 개념인데, 어저께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되는 수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공부하는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되는 수가 됩니다. 왜 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냥 수 이렇게만 해도 될 거를 왜 음량으로 나눠놨냐? 똑같은 수라 하더라도 그 성질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음량으로 나눠놨죠. 제가 항상 사람의 비유를 하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람 하면 뭐 동물 내지는 식물하고 대비되는 개념 이렇게 생각해도 될 텐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남자라고 하는 것과 또 여자라고 하는 것으로 나눠놨죠. 그래서 남자라고 하는 것은 양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자라고 하는 것은 음이 되는 것인데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남자도 사람, 여자도 사람이라 하더라도 남자라고 하는 성격이 다르고 여자라고 하는 성격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라고 하는 것도 물론 수라고 하는 것 물이라고 말씀드렸죠. 임수도에서는 물에 해당이 되는데, 음수에 해당되는 물의 개념하고 양수에 해당되는 물의 개념하고는 차이가 좀 있다라고 봐서 이거를 음량으로 나누게 되는데, 양수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대해수라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큰 물 중에서도 좀 크고 광범위하고 좀 용량이 큰 개념의 물이다라고 하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루수라고 해서 좀 개념이 작은 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해수라고 하는 것은 큰 바다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바다라든가 강호수 같은 것에 비유를 하는 것이고요. 작은 우루수와 같은 것은 쉽게 말하면 비라든가 아니면 이슬 같은 것도 해당이 되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 날이 따뜻할 땐 비이슬이 되겠지만, 이것이 날이 추워지게 되면 뭐가 되죠? 눈이라든가 설이라든가 이런 걸로 변하게 될 겁니다. 또 개수라고 하는 작은 물은 물은
물론 시냇물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깊은 상성, 뭐죠? 옹달샘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정화수 같은 개념, 그 다음에 또 정수기에서 나오는 그런 개념, 물의 개념인데, 중요한 핵심 포인트, 개수라고 하는 것은 뭘 좋아한다? 청징함을 좋아한다. 청징함. 청자는 맑을 청자고요. 징자도 맑을 징자입니다. 물론 이 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가 됐던 양수가 됐던 맑고 깨끗함을 좋아하는 것은 임수든 개수든 똑같이 맑고 깨끗함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바다라고 해서 더러우면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강호수라고 해서 더러우면 안 되는 겁니다. 특히나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우로수, 옛날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든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 같은 거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걸 먹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 같은 경우는 공해가 있어가지고 뭐 미세먼지라든가 여러 가지 공해가 있어서 요즘 이슬 받아 먹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하늘에서 눈이 내리면 서울에서 자랐는데도 눈을 받아 먹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은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또 특히 서울 이런 수도권에서 받아 먹으면 애가 이제 성격 이상해지고 말이 어눌해지면서 헷가닥 헛소리를 막 하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오염된 것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 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래 임수가 됐든 개수가 됐든 맑고 깨끗함을 좋아하는데, 특히나 양수인 임수에 비해서 음수인 개수는 더더군다나 맑고 깨끗함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맑고 깨끗한 것이 개수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개수라고 하는 것은 시냇물과 같아서 작은 물이기 때문에 물이라고 하는 것은 고여 있으면 썩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임수와 달리 개수 같은 경우는 계속 흘러야지, 물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야 이끼가 끼지 않죠. 흘러야지 이끼가 끼지 않는다. 해서 개수 같은 경우는 사시사철 인성이라고 하는 금이 있어서, 금이 수를 이렇게 생해주는, 금생수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들 그냥 금생수 하면 금이 물을 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건 뭐냐면 땅 속에서 안반수가 계속 위로 솟구쳐 올라오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물이 고여 있지 않고 계속 물이 올라오니까 계속 물이 흐르게 되겠죠. 금생수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그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모터 있죠. 모터, 수중 모터 같은 걸로 해서 땅 속에 있는 물을 계속 퍼 올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물론 자연적으로 물이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겠지만은, 만약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인위적으로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 수가 왕한 해자월이라 하더라도 금이 있어서 수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 물이라고 하는 것은 고여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임수라고 하는 것은 큰 물이죠. 큰 물. 바다 같은 것은 고여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끊임없이 움직이게 되고요. 강이라든가 호수 같은 개념, 호수도 작은 호수가 아니라 굉장히 한반도 크기 이상 되는 그런 넓은 호수를 임수라고 해서 호수로 보는 것이지, 작은 저수지는 호수라기보다는 또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원체 방대한 물이기 때문에 스스로 어떤 작용을 하죠?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스스로 정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수 자체가 왕했을 때는 굳이 금으로서 생활질 필요는 없지만은, 개수 같은 것은 원체 작은 물이기 때문에 개수 자체가 좀 왕하다 하더라도 금으로서 이렇게 생조해 주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제가 임수를 설명할 때는 임수의 특징은 어디에 있다 했죠? 충분지성이라고 하는 것에 임수의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 자체가 왕했을 때는 요동을 치고 쓰나미가 치고 그 다음에 파도가 치고 너울이 불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계속 요동을 치기 때문에 임수의 그런 요동치는 힘, 충분한 그런 힘을 갖다가 통제시켜 주어야지만 임수가 용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무토라고 하는 것, 병화 같은 것으로서 임수일간이 왕했을 때는 무토병화를 쓰는 것이 정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개수 같은 경우에는 왕에도 요동치는 충분한 성질은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개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개수는 왕하더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일간 개수가 왕하더라도
무토라든가 기토, 토를 쓰는 것은 개수한테는 온당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토라든가 기토, 토가 많아지게 되면 개수가 탁수가 되거나 오히려 개수가 왕토에서 매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토를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요. 오히려 토가 많아지게 되면 오히려 간목으로서 그 토를 정관인 토가 됐던 편관인 토가 됐던 간목으로서 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수라고 하는 것, 오행이라고 하는 수의 개념도 알아야 되고요. 또 음양으로 나눠서 양수의 개념과 음수의 개념을 알아야지만 사주를 봄에 있어서 오차 없이 정확하게 사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개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미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미월의 개수라고 합니다. 어저께는 임수가 미월에 태어났을 때를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개수가 미월에 태어났는데 일단 일간을 떠나서 미월이라고 하는 환경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자, A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에 태어난 것과 B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에 태어난 것, 한국이라고 하는 것이 달라지지는 않았죠. 한국은 똑같이 있습니다만 A라고 하는 사람하고 B라고 하는 사람의 특성이 다릅니다. A라고 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좀 좋은 명문대를 나와서 공부도 열심히 잘 했고 나름대로 명망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한국에서 그런 사람이 A라고 하면, B라는 사람은 공부를 잘 하진 못했지만은 그래도 사업 수완이 뛰어나서 어려서부터 그런 애기들이 있어요. 진짜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때부터 조금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인터넷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쇼핑몰 같은 거 이런 거 조금씩 가지고 대학 가자마자, 대학은 일단은 폼으로 다니고 간판 딴다고 다니는 거고 대학은 안 나올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쇼핑 같은 홈쇼핑 같은 거 이런 거 내지는 인터넷 카페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물건 팔고 하면서 저기 대학생인데도 주식 투자해서 돈 버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사람, B라고 하는 사람 특성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고시 공부를 해서 법관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B라는 사람은 사업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사주라고 하는 것도 똑같아요. 일간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고, 그 일간이 어느 원령이 태어났느냐를 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개수라고 하는 일간이 미월에 태어난 것이 되기 때문에,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특징은 여름이, 계절로는 여름이다. 그 다음에 여름 중에서도 늦여름이다라고 보겠는데, 일단 사오미 전반적으로 사오 미월 전체가 뭐예요? 여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여름의 특징은 뭡니까? 뜨겁고 그 다음에 건조하다, 건조한 그런 특징, 그리고 뜨겁고 건조한 것을 두자로 조열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날짜가, 이 녹화를 하고 있는 날짜가 7월 22일 목요일인데 이제 장마가 지났고요. 매미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아요. 물론 또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저희 동네에서는 한 일주일 정도 전에 매미가 울기 시작해서 지금 매미가 아주 기청이 떨어져라 이제 울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있잖아요. 8월 한 중순 정도 가면 이렇게 울었던 매미가 순간 모든 매미가 울음을 그치고 밤에 되면 귀뚜라미가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되면 이제 체감상 우리가 이제 가을이라고 이렇게 느끼게 되겠죠. 물론 이제 사람이 느끼는 가을하고 명리학에서 주어지는 가을하고는 다르죠. 8월 7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8월 7일 입추가 되면서부터는 이제 신유술, 신월로 넘어가면서 계절은 가을로 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 중간에 사오미라고 하는 요 계절하고 요 계절이 신유술로 넘어가는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라고 하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또 미월이라고 하는 것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라고 해서 덥지 않거나 건조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미월 또한 매우 뜨겁고 건조한, 즉 조열한 그러한 기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또 같은 여름이라 하더라도 4, 5월이라고 하는 이 계절 같은 경우에는 화가 왕한 계절이지만, 여기 미월이라고 하는 이 계절 같은 경우에는
토가 왕한 계절, 미월은 토왕절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오늘 같은 경우는 개수가 미월에 태어나는데 만약에 개수가 4월, 5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개수 입장에서 재성이 왕한 계절에 태어났죠. 수가 화를 관관 사화라든가 오화는 개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재성이 되지만 미월 같은 경우에는 여름이라 하더라도 미는 토가 되기 때문에 미월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관성을 이렇게 본 것이 된다. 그래서 사주 좀 더 격국 설명하겠지만 격국 차원에서도 개수가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정제격, 개수가 5월에 태어나면 편제격, 그 다음에 개수가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편관격, 격 자체가 달라지게 되죠. 어떤 분들 격국 용신 필요 없다, 격국 용신 불용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격국 별 의미 없던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서 없이도 볼 수도 있다라고는 제가 생각하지만, 제가 배운 바로는, 제가 그리고 사주를 감명한 바로는 격국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깊이 있게까지는 공부할 필요는, 물론 공부하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는 초학의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알 필요 없다 하더라도 격국 용신이 필요 없다까지는 아닙니다. 배워서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좀 이따 또 격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개수가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단 여름에 태어난 것이고, 포태법으로 놓고 봤을 때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가장 왕한 토왕절이면서 미월은 수라고 하는 것은 미월에 어떻게 돼요? 여기가 양지에 해당이 되죠. 양지, 그죠? 뭐죠? 양지라고 해서 햇볕이 잘 드는 그런 양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가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절지가 되는 것이고요. 5월에 태어나게 되면 태지가 되는 것이고, 미월에 수가 태어나게 되면 임수든 개수든 양지가 되기 때문에 수가 4, 5,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수 자체는 어떻다? 약하죠. 일간은 약하고 토가 왕한 계절이면서 또 4, 5, 미월은 건조하기 때문에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개수가 증발할 것이고요. 토가 왕하면 왕할수록 개수를 극하기 때문에 개수를 매몰 내지는 탁하게 만들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개수가 뭘 제일 중요시한다 그랬죠? 그렇죠. 청징함을 제가 매우 중요시한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토가 다시 많아진다라고 하면 개수가 가장 핵심적으로 여기는 그러한 맑고 깨끗함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사람마다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고요. 각자 사람마다 자기가 가장 중요시하는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뭐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하는 어떤 신념 같은 것이 있는데, 개수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개수가 지켜야 될 신념은 뭐냐면 맑고 깨끗함이거든요. 근데 토가 많아지게 되면 자기의 신념이라든가 신조를 잃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어려서부터 배우고 지켜왔던 가치관, 신념이 어느 순간 무너지게 되면은 진짜 삶이 그만큼 또 허탈하게 느껴질 수도 없는 것이죠. 심한 사람은 그런 걸로 인해서 삶을 포기하기도 하고요. 심한 경우에는 자살을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겠고요.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이 토가 많아지게 되면 이 맑고 깨끗함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도, 화토 많아지게 되면 개수가 고갈된다. 그래서 일단 미월에 개수가 태어나게 되면 개수 자체가 일단은 살아서 있어야 된다, 존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개수가 미월에 태어났을 때는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인성이죠. 인성, 나를 생해주는 금생수 하는 거니까, 금생수 하는 것이니까 인성인 금이 있어서 나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미월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오화를 본다거나 화가 많아지게 되면은 마치 5월과 같이 뜨겁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임수라든가 개수 같은 것이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는 것이 필요하고, 만약에 미월인데 상반월과 하반월로 나눠지게 되는데, 만약에 하반월이 돼서 금수가 많아지는 경우에는 그냥 수는 다시 필요 없고요. 이렇게 금만 있어줘도 상관이 없다. 단 한 가지, 토가 다시 많아지는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수라고 하는 것은 간목을 봐서 이 토를 갖다가 억제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미월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일간은 약하고 토가 왕하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뜨겁고 건조하기 때문에 개수 자체가 금방 증발될 수 있다. 또 미월이 토왕절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화 같은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 오미 합
화가 되면은 미월이라 하더라도 마치 4월, 5월과 같이 매우 뜨거워지기 때문에 경금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임수라든가 같은 개수 같은 것이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 주어야지만 조화를 이룰 수 있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화곡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토가 다시 많아지는 경우에는 개수가 탁해질 수 있으니까 간목 같은 것이 있어도 토를 제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개수죠.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개수가 태어난 월령은 미월이라고 하는 여름이면서 늦여름이죠. 물론 이제 개하 또는 모하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월의 특징은 매우 뜨겁고 건조하다, 즉 조열한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격국을 볼 때는 항상 일간이라고 하는 것과 월지, 월령이라고 하는 것의 상관관계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일간은 수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월지는 토가 되는 것이죠. 토하고 수의 관계는 얘가 일간이고 얘가 월지니까 토가 수를 극하는 관계죠. 토 극수하는 거니까 일간 입장에서 얘가 나를 그러니까 나는 극함을 받는 것이죠. 나를 극하는 것, 일간을 극하는 걸 뭐라 그러죠? 관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음대양, 양대음은 정관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양대양, 음대음은 편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편관은 다른 말로 칠살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음수가 음토를 받기 때문에 정관이 아니라 이것은 편관격이 되는 것이고 칠살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가 바로 개수가 아니라 임수였기 때문에 어저께 임수 제가 미월 설명할 때에는 정관격이다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오늘은 이것이 임수가 아니라 개수이기 때문에 칠살편관격이 되는데, 더 중요한 것, 칠살편관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간은 약하고 월지 관성인 토가 왕하기 때문에 이거는 살중신경한 그런 사주국세가 된다. 살중신경이라고 하는 뜻은 살이 중하고, 즉 칠살편관이 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왕하고 신경, 신자라고 하는 것은 일간을 뜻하는 겁니다. 일간은 가볍다, 즉 칠살은 왕하고 일간은 가볍다, 일간은 약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간이 약하고 칠살이 강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줘야 되냐면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일간을 생조해 줘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금이라든가 경금 같은 것이 이렇게 있게 되면은 얘가 없었을 때는 토가 바로 일간을 극하게 되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것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토가 바로 수를 극하는 것이 아니라 토가 금을 생하고 금이 다시 수를 생하기 때문에 바로 서로 간에 화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살중신경 할 때 인성을 보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뭐예요? 살인상생이라고 하는 사주국세가 짜여지게 된다. 살인상생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칠살이 인성을 생하고 인성이 일간을 생해서 서로 상생한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살인상생이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당연히 용신은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용신 내지는 희신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월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인성 보는 것을 좋아하는 것인데, 다행히 일지를 보게 되면 유금이라고 하는, 물론 편인이라서 안 좋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편인이든 정인이든 일단 일간을 생조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똑같이 있기 때문에 편인이라고 해서 유독 나쁘게 볼 필요는 없겠고요. 특히나 미월의 경우 개수가 생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일지에서 이렇게 인성을 보게 되면 인성이 나한테 도움을 반드시 주겠죠. 일지궁은 뭐예요? 일지궁은 뭐 금묘하실 이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연주궁은 조상궁으로 보고요, 월주궁은 부모 내지는 형제 궁으로 보고, 일주는 나와 내 배우자, 그 다음에 시주는 뭐예요? 나의 자식으로 보기 때문에 일간은 내가 된다라고 하면 일간이, 일지는 내 배우자가 되죠. 남녀 불문하고 이 유금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명식에서는 희신 내지는 용신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배우자 덕이 있다 없다, 배우자 덕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신축 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유에 뿌리를 둔 신금이 투출해가지고 개수를 생해주는 것, 이거 나쁘지 않는데 연지에 축토가 있어서 충미충 하는 것이 약간은 좀 문제라고 볼 수 있으나, 그래도 금이 있기 때문에 토생금 금생수에서 장애가 되지 않는다. 월간의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제할 수 있는 그런 식신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을목이 있어서 신금이 있어서 을목을 파했기 때문에, 을목을 극해서 없어버렸기 때문에 토를 제할 수 있는 힘은 을목에게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 한 가지, 이 사주 짜임 자체는 살인상생의 국세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지만 이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한 가지 단점이 있다라고 하면 화가 없는 것이 단점인 것이고요. 선생님, 목이 극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굳이 다 있는 것보다는 굳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없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지만은, 화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예를 들어서 생시가 어떤 글자가 어느냐에 따라서 화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내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생시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한번 보겠는데요. 제일 먼저 임자시를 이렇게 보게 되죠. 임자시. 자, 지금 미월이고 날짜를 봐서는 아직 대서가 지났나요? 이걸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대서가 언제 들어오냐면은 대서요. 자, 대서가 언제 들어오냐면은 7월 22일에 대서가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자, 요 강의는 24일 토요일날 강의인데, 요거를 제가 지금 녹화를 뜨고 있는 날짜 바로 22일이고요. 오늘이 바로 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월이라고 하는 이 미월은 제가 상반월과 하반월로 이렇게 나뉜다라고 했는데,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상반월은 언제냐? 소서부터 대서 전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반월은 대서부터 언제까지? 입추 전까지. 그러니까 입추가 되면은 가을로 신월로 넘어가기 때문에 입추 전까지가 하반월인데, 대서가 지나게 되면 요 하반월이 되면은 이거는 금수의 힘이 실질적으로 좀 왕해지는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오늘은 이제 22일이지만 강의는 24일이니까 대서가 지난 것이고요. 대서가 지난 지 이틀 됐기 때문에 금수의 기운이 많아져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생시에서 이렇게 임자시가 되면 미월이라 하더라도 충미충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금수의 기운이 많아진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뭘 의미하냐면 삼복생한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삼복생한. 그래서 미월인데 한기가 생하는 이런 구조가 삼복생한이 되는, 이런 것을 잘 메모해 놨다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요것이 바로 2021년 7월 24일 대서가 지났는데 여기서 화가 하나도 없죠. 미중 정화가 있다 하더라도 충미충이 돼서 정화는 날아가 버렸고요. 그 다음에 개우시에 임자시까지 있고 신금까지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이 금수가 진기해서 이것이 삼복생활에서 한습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물론 어디로 가야 된다? 금수운으로 가면 안 되는 것이고,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야지만 사주의 배합을 맞출 수 있다. 제가 목화운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 그냥 추상적으로 목화운이 좋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요. 운을 봐야죠. 목화운으로 가는 운이 어때요? 남자가 태어나서 초반에 화운에서 중반에 목운으로 가는 거고, 여자로 태어나게 되면 초반에 금운에서 수운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남자로 태어나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여자로 태어나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답을 말씀드렸으니까 잘 메모를 해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개해시도 마찬가지예요. 개해시도 마찬가지로 임자시나 개해시나 같은 수를 얻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삼복생한으로 봐서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당연히 목화운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요. 또 같이 볼 수 있는 게 경신시 똑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이 좀 많아져 있기 때문에 다시 금수가 많은 쪽으로 가게 되면 사주가 더 한습해질 수밖에 없겠죠. 경신시도 삼복생한 목화운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요. 신유시 또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신유시 이렇게 신유시가 돼도 금이 세력을 얻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목화운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임자시, 개축시도 마찬가지예요. 개축시도 이렇게 보게 되면 개축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 축토하고 이 미토하고 얘는 충이 되지만은 이 축토는 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얘하고 유축회금이 되죠. 금으로 화하기 때문에 이것도 한습하다라고, 물론 임자시라든가 개시만큼 경신 신유시만큼 한습한 걸로 보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이 또한 한습한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목화운으로 가야 된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달라지는 게, 예를 들면은 갑인시 같은 경우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일단은 충이 돼서 개수가 토가 많아지게 되면 탁해지는 것인데, 장점은 이내에 뿌리를 든 간목이 투출해서 토를 제해주는 역할은 할 수 있다. 그리고 인중에 있는 병화를 얻었기 때문에 뭐 금수운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반대로 목화운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갑인시였을 때, 남자로 태어났을 때는 좀 금의 기운이 약한 걸로 볼 수가 있겠고, 반대로 똑같은 생시라 하더라도 여자라고 하면 금의 기운이 요건 강한 걸로 봐요. 왜냐면 앞으로 살아야 할 길이 얘는 금수운으로 가는 거고 얘는 목화운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국세라 하더라도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정사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화를 보긴 했지만 이것도 사유회금에서 유금하고 사화하고 사유회금에서 금이 왕해진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은 경신시라든가 신유시만큼 금이 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금수운으로 가도 내지는 목화운으로 가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지만은 무엇이라든가 기미시를 얻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무토는 개수를 매몰시킬 것이고요, 기토는 개수를 탁하게 만들기 때문에 무엇이 기미시는 좀 피해야 될 생시, 을묘시도 피해야 될 생시, 묘유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금의 핵심이 있는데 묘유충이 되게 되면 유금도 깨지고 묘목도 깨지고, 솔직히 갑인이 아니고서 을묘는 크게 용도가 없는 데다가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을묘시가 된다라고 하면, 을묘시가 이렇게 되면 이건 묘유충이 되기 때문에 핵심인 유금이 깨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 묘유충이 있는데 화운 간다? 매우 좋지 않겠죠. 만약 이 생시로 태어났을 때 반드시 금순으로 가야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묘유충 됐을 때 금순으로 가면 좋으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을묘시, 무엇이 기미시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생시고요. 임술시 같은 경우도 썩 좋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크게 놓고 봤을 때 임자, 개축, 경신, 신유, 개시 같은 경우에는 생시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목화운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갑인, 정사 뭐 이런 생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금순으로 가도 나쁘지 않다라고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